자, 이제 파동을 시작해 봅시다. 일단 파동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것처럼 이런 걸 파동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종파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횡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종파랑 횡파의 차이는 사실 지금 읽어보시면 얘도 지금 파가 앞으로 가고요. 얘도 지금 파가 앞으로 가는데 차이는 이거예요. 파가 앞으로 가는데 얘 떠는 게 앞뒤로 떨면서 앞으로 가냐, 앞뒤로 떠는 진동이 앞으로 전달해 나가냐, 혹은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얘가 앞으로 퍼져나가냐에 따라서 이제 종파라 부르기도 하고 횡파라 부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파동이란 말은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를 이제 파동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파동은 이 진동을 옆으로 전달하려면 옆에 있는 애랑 내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만 이제 내가 이렇게 떨고 있을 때 옆으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가 떠는 걸 옆으로 전달해주는 매질이 필요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는 매질 없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전자기파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런 게 파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파동은 보통 종파는 그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횡파를 주로 많이 그려서 이제 파동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횡파를 한번 보면 이제 파동을 이제 파동이 뭔지 이제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주려면, 안 보고 설명해 주려면 결국 파동의 특성을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 파동의 특성을 하나하나 이제 나눠보면 대략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살펴보면 처음 5개 중에 이제 4개, 파워는 사실 이제 설명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파워는 진동을 시작하는 지점, 그러니까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 거기를 이제 파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1초에 몇 번 떠는지,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빨간색 떨고 있죠. 이 떠는 게 1초에 몇 번 떠는지 그거를 세는 게 이제 주기고요. 시간을 물어보는 거 주기. 그래서 t라고 쓰고 단위는 초, s를 씁니다. 그 진동수는 초당 몇 번 횟수하는지, 다시 말하면 1초 동안에 이 빨간색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걸 재는 걸 진동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초당 몇 번을 하냐, 몇 회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회 퍼 세크 이걸 계속 쓰기 힘드니까 이걸 이제 헤르츠 이런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로는 이제 몇 번, 횟수, 프리퀀시라는 약자를 써서 이제 F를 보통 많이 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진동의 크기나 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나 원래 위치에서 멀리 왔다 갔다 하냐, 이거 우리는 진폭 이렇게 불러요. A를 쓰고요. 앰플리튜드의 약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진폭이 원래 기준으로 얼만큼 올라가고 얼만큼 내려오냐, 원래 여기를 기준으로 얼만큼 앞으로 가고 얼만큼 뒤로 이만큼 맞네. 이거를 이제 진폭이라고 부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파장도 중요해요. 파장은 이 매질이 한 번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진동할 때 그때 얼만큼 앞으로 가냐, 이걸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파장이라는 용어가 이제 왜 주로 많이 쓰이냐면, 그럼 그 파가 이제 진동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 진동하는 게 얼마나 빨리빨리 진동을 옆으로 전달해 주니, 이거를 이제 할 때 보통 이제 파동의 속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파의 속도, 그럼 이거는 속도니까 결국 어느 시간 동안에 얼만큼 멀리 전달하냐, 얼마나 멀리 전달하냐,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인데요. 뭘 전달하냐면 진동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갔냐,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얼만큼 멀리 이동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우리는 보통 장력이 아니라 주기 t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주기가 진동수랑 역수관계니까 이제 이렇게도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거를 우리는 속도 v, 파동의 속도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파동을 설명하는 방법은 파는 움직이기 때문에 딱 어떤 사진만 보여주고 이 파가 오른쪽으로 가니 왼쪽으로 가니, 얘가 얼만큼 빨리빨리 움직이니, 이런 걸 설명해 주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파동을 설명해 주는 방법은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종이에 영상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사진 하나 보여주고요. 사진 찍고, 그리고 한 아이의 직캠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파동에서 이 아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하면 시간에 따른 저 빨간 점에
위치를 나타내는 게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이걸 찍어주는 게 이제 이거고요. 이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변이라기보다는 위치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뭐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빨간색만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잴 수 있는 건 시간을 잴 수 있어요. 1초에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시간을 잴 수 있어요. 시간을.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초 걸리냐 시간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1초, 2초, 3초 이렇게 지났을 때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주기를 알 수 있는 게 이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라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라면 얘는 뭐냐면 여기도 위치고 얘도 변이에요. 위치. 다시 말하면 얘는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너 이제 멈추고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는 거예요. 얘를 잠깐만 멈출 수 있나? 이렇게 멈추고요. 안 멈춰지는데 뭐 얘는 계속 움직이라고 하고요. 얘가 갑자기 사진 딱 찍었을 때 그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라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걔는 사진을 찍었으니까 파의 개형을 알아볼 수 있어요. 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파가 이렇게 사인 모양으로 움직이는구나. 근데 뭘 할 수 있냐면 한 번 진동할 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 이만큼 이동했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파장을 알아낼 수 있는 거. 그래서 파장을 알아냈고 여기서 주기를 알아냈으니까 결국 이거 두 개를 이용하면 속도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를 알려주려면 진동수 알려줘야 되고요. 파동이 어떤 인지를 설명하려면 진동수 알려줘야 되고 주기 알려줘야 되고 근데 진동수나 주기는 결국 여기서 알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도는 얼만데? 그럼 이거 두 개 이제 결합해야 되고요. 속도를 알려면 파장을 알아야 되니까 파장이 이제 여기서 알아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말하는 게 뭐냐면 진폭. 얘가 얼마나 왔다 갔다 크게 왔다 갔다 하냐, 진동 얼마나 크게 하냐. 그건 사실 여기 그래프에서 나오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진 찍으면 되니까. 그리고 한 입자만 보더라도 걔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게 얼만큼 올라가고 얼만큼 내려가는지 보이니까 진폭은 두 그래프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력과 관련된 물리랑 좀만 더 봐볼게요. 자, 속력이 달라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파가 옆으로 전달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이렇게 진동하는 게 옆으로 전달되는 거니까 이 전달을 얼만큼 신속하게 할 수 있냐. 결국에 그 진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속력을 바꾸는 원인은 이제 매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질을 보시면 물결파 같은 경우에는 물이니까 그리고 물의 깊이가 그 영향을 주고요. 소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 입자가 얼만큼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그건 이제 온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연력학 할 때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줄은 얼만큼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파동을 주냐, 진동을 주냐. 빛은 거의 모든 빛은 이제 매질이 필요 없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 빛이 어느 매질에 들어가면 흡수 방출하면서 쭉 진행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이냐, 유리냐, 아크릴이냐에 따라서 계속 수시로 변하는 거.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빛의 속도는 이런 매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물론 빛이 일단 속도를 말하려면 튕겨내야 되니까 일단 투명한 거 위주로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빛은 가시광선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파동의 특성. 파동은 속도가 달라지는 경계, 다시 말하면 매질이 바뀔 때 반사나 굴절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반사할 때 나타나는 특징 이거 두 개가 같은 거, 그리고 굴절할 때 나타나는 특징. 근데 이 굴절도 결국에 굴절은 근데 반사랑 다른 게 공기에서 튕겨 나와서 다시 공기로 가요. 그러니까 매질이 같은 매질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똑같아요. 속도가 같다. 근데 얘는 공기에서 시작해서 에어에 시작해서 유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기랑 유리는 엄연히 다른 매질이니까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각도가 다르게 꺾여 나간다. 그러니까 입사각과 굴절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니까 결국 속도와 관련된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을 거다. 이런 것까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었고요. 여기 이제 레이저 쏴서 얼만큼 꺾여 나가는지 이렇게 꺾여 나가는 거 직접 확인했어요. 그래서 각도도 이 각도 쟤냐, 요 각도 쟤냐라고 했을 때 A랑 B 각도 둘 중에 뭐가 입사각, 뭐가 굴절각 이런 거 얘기할 때 B가 입사각이에요. 법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준다고 했어요. 얘가 입사각, 얘가 굴절각. 뭐 C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사각과 굴절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한 거 여러분이 여기에다 작성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저와 같이 엑셀 프로그램 걸로 해서 같이 확인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걸 할 수 있었냐면 결국 반사하는 거는 똑같은 매지니까 속도가 똑같아서 얘네들이 각도가 같았어요. 같다. 이게 이제 반사의 법칙이었고 굴절할 때는 속도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 속도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비교했거든요. 입사각과 굴절각을 빼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사인 함수를 씌운 다음에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결국 결론은 뭐였냐면 이렇게가 관련이 있더라. 근데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게 결국 속도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 결국 굴절된 곳 매질에서의 속도랑 입사할 때 매질의 속도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생각해봤고,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얘가 꺾이는 이유는 속도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사인의 속도 차이가 아니라 결국 속도 B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도 속도 B, 그러니까 각도의 사인 값의 비율이 뭔가 일정한 값이 나왔었죠. 그때 아크릴로 해서 그런가 1.4849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속도 B도 혹시 그런 관련이 있나.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그때 나왔던 공식이 이런 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얘네 둘은 뭐였냐면 굴절률이었고요. 그리고 얘는 N1에서의 각도, 얘는 N2에서의 각도.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긴 게 되게 심플해서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적용하는 것도 연습해봤어요. 50도로 이 각도 재면 안 돼요. 이 각도 재는 게 아니라 이 각도 50도 재고요. 이게 입사각, 굴절각은 30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여기 공식에 넣어보면 스네일 법칙 넣어보면 N1 사인 50은 N2 사인 30. 근데 N2는 지금 물에 들어갔으니까 아니 이게 물이 아닐 수도 있죠.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여기는 공기에서 쐈으면 공기는 굴절이 거의 1이거든요. 1.0000027인가? 0 하나가 없네. 아무튼 그 정도예요. 거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면 1 그리고 1 사인 50도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는 N2 사인 30도는 우리 알죠?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사인 50을 0.8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0.8은 N2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N2는 약 1.6이다. 이런 굴절률을 갖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N2에서 속도는 V2는 1.6분의 C, 빛의 속도 C 이 정도 속도로 약 1.56배 정도 속도가 낮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었고 하나 더 주의할 게 뭐냐면 속도는 아까 말했지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매질이었어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매질이 안 변하면, 매질 변화가 없으면 결국에 속도 변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변하면 속도는 변해요.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속도가 변하는데 이제 어떤 걸 생각해 보시냐면 파원, 다시 말하면 진동, 파동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결국 누군가가 진동하기 때문인데, 내가 이 진동하는 떠는 속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진동수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퍼져가는 속도가 바뀌더라도 제가 떠는 건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생각해 보면 매질이 바뀌면 V는 바뀌어요. V는 바뀌는데 F는 안 바뀐다. 그러면 결국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여기서 람다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변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매질 A에서 갔다가 매질 B로 추가해서 들어갑니다. 매질이 달라졌으니까 뭐가 바뀌냐면 속도가 변했는데, 속도가 변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있는 파장이 변했어요. 원래 여기 파장이 3cm였는데 지금 파장이 2cm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수는 그대로다. 근데 파장이 여기가 더 크니까 V가 여기 만약에 VA고 여기가 V가 VP라면 누가 더 빠르냐면 VA가 더 빠르다. 몇 배? 2대3. 이게 2.5배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까지 풀고 끝낼까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x가 6인 지점,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지점이 1초일 때부터 진동한다. 아직 6초는 아직 진동 전이에요. 그 말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진동이 옆으로 전달해서 가는데 아직 여기까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생긴 파가. 근데 지금 1초일 때 온대요. 그럼 1초일 때 여기 있는 파가 딱 6에 오나 봐요. 도착. 근데 지금 보면 잘 보시면 여기 위치에서 이만큼 오는데 몇 초 걸렸다? 1초 걸렸다라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 거리가 0.5m잖아요. 그러니까 0.5m 가는데 1초가 걸렸네요. 그러니까 속도는 0.5m/s다. 그래서 B는 0.5m가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했지만 속도가 2대3, 1.5배 차이네요. 그러면 VB가 0.5m/s니까 VA는 지금 파장이 지금 2대3이니까요. 지금 2대3배만큼 더 속도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 0.5m/s 곱하기 2분의 3배. 그러면 이거는 1.5니까 4분의 7 나오죠. 맞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결국에 4분의 3 m/s 0.75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AS 진화 속력은 1.5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2초일 때 3cm 여기죠. 여기서의 위치 물어봤네요. 근데 매질 1은 1초에 0.75m 가요. 근데 2초 지났으면 2초면 1.5m 가거든요. 그러면 파가 지금 오른쪽으로 지나가니까 1.5m 어디예요?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온다는 소리죠. 그럼 그때 변이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이 파가 와서 결국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파동이 생길 거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얘기 또 해볼까요? 이렇게 4초면 6cm에서 6cm면 지금 매질이 B인 상황입니다. 매질이 B인 상태에서 4초면 지금 B는 속도가 이만큼이니까 1초에 0.5 가요. 그럼 이 4초 지나면 1초에 0.5m 가는데 4초니까 얘는 2m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2m가 와야 돼. 2m. 지금 6에서 2m 떨어진 데가 6에서 2m 떨어진 데 5, 4, A가 오는 거네요. 슝 이만큼 올 거니까 변이는 마이너스. 이거는 맞네요. 맞는 거는 D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